왜 피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 어제 마트에서 며느리를 만났는데요. 날 보더니 그냥 고개만 숙이고 지나가더라고요. 이 말을 하신 분은 72세 김복순 할머니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며느리는 조용히 다른 통로로 사라졌고 할머니는 그대로 손을 든 채 멈춰 서 계셨다고 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그렇게 싫은 존재가 된 걸까?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가족이 자신을 피하는 이유를 파고들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분의 사랑 방식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죠. 과연 무엇이 가족을 멀어지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어떻게 다시 가족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가장 평범했던 한 어머니가 가장 현명한 부모로 바뀌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가족 상담을 해온 이동규입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셨어요. 퇴직하신 지 7년이 되었고 세 자녀를 두고 계세요. 큰아들은 중소기업 회사에 다니며 부인과 고등학생 딸이 있어요. 작은 아들은 미혼으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요. 딸은 이혼 후 혼자서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평범한 3대 가족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관계가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마트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이었어요.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였거든요.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는데 할머니가 무심코 이런 말을 하셨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간이 센 것 같아. 우리 때는 이렇게 짜게 안 먹었는데. 그 순간 며느리 표정이 확 어두워지는 걸 보셨어요. 하지만 그땐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죠. 어른이 조언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고등학생 손녀가 밤늦게 공부한다고 하니까 이런 말도 하셨고요. 건강이 제일이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손녀는 네, 할머니하고 대답했지만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작은 아들에게는 다른 집 아들들은 다 결혼해서 손자까지 보는데 너는 언제 할 거야? 라고 물어보기도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아들은 알겠어요 하고는 빨리 자리를 떠나곤 했대요. 이혼한 딸이 혼자 아이 키우느라 힘들어하니까 그러게 내가 그때 말렸잖아. 사람은 성격을 봐야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딸은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지만 뭔가 벽이 생기는 느낌이었다고 하세요. 모든 말이 걱정과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정말 가족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걸까요? 마트에서 며느리에게 외면당한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가족들이 왜 나를 피할까? 72년을 살면서 이런 외로움을 느끼신 건 처음이었대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는데 정작 자식들은 자신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상담실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상담을 받으면서 할머니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셨어요. 자신이 사랑한다고 한 모든 말들이 가족들에게는 무거운 짐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걱정해서 한 말, 도움이 되려고 한 조언, 사랑해서 한 잔소리. 모든 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간섭이고 부담이었던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할머니, 가장 어려운 사랑을 해보시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사랑이요? 네, 말하지 않는 사랑. 참는 사랑. 믿고 기다리는 사랑이요. 그때부터 할머니의 진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시험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작은 아들이 어떤 여자분과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45세 늦은 나이에 드디어 연애를 시작한 거죠. 예전 같았으면 당장 아들을 불러서 물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야? 나이는? 직업은? 언제 소개해 줄 거야? 하면서 호기심과 걱정이 가득한 질문들을 쏟아내셨을 거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아들이 먼저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신 거예요. 쉽지 않았대요. 궁금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일까? 혹시 나이가 너무 많거나 적지는 않을까? 결혼에 대한 생각은 있을까?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이 카페 일을 마치고 할머니 집에 들렀는데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평소보다 말이 없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무슨 일이야? 무슨 걱정 있어? 라고 물어보셨을 텐데 이번엔 그냥 따뜻한 차 한 잔만 끓여서 건네주셨어요. 고생했어, 아들아. 그것만 말씀하시고는 옆에 조용히 앉아 계셨대요. 아들이 차를 마시며 천천히 입을 열더라는 거예요. 엄마, 사실 요즘 고민이 좀 있어요.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마음이 벅차올랐대요. 아들이 먼저 연애 얘기를 꺼낸 거예요. 45년을 키워오면서 아들이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좋아?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저보다 3살 많아요. 그리고 이혼한 경험이 있어서 혹시 엄마가 싫어하실까봐. 그 순간 할머니에게 번개 같은 깨달음이 왔어요. 아, 우리 아들이 지금까지 연애를 못한 게 나 때문이었구나. 늘 좋은 사람 만나라, 결혼해라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구체적인 사람이 생기면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고 걱정부터 앞섰던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혼한 사람? 그럼 아이는 없어? 나이가 위라고? 하면서 우려부터 표현했을 거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좋다고 하면 엄마도 좋아. 45년 동안 너를 키워봤는데 내 눈을 믿어. 내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면 분명 좋은 사람일 거야. 아들의 표정이 환해지는 걸 보셨어요. 그리고 그날 아들은 긴 시간 그 여자분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있으면 어떤 기분인지. 할머니는 그저 들어주기만 하셨어요. 중간중간 그래? 정말? 하면서 맞장구만 쳐주셨고요. 2달 후 아들이 그 여자분을 데리고 왔어요. 정말 따뜻하고 정이 많은 분이더라는 거예요. 할머니에게도 정중하고 다정하게 대해주시고 카페 일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응원해주시는 분이었어요. 지금 두 분은 결혼을 약속하고 내년 봄에 식을 올릴 예정이에요. 아들이 할머니께 말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그때 엄마가 아무 조건 없이 믿어준다고 하셔서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처음으로 제 선택을 온전히 지지받는다는 느낌이었어요. 만약 엄마가 예전처럼 이것저것 따지셨다면 아마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할머니는 그때 깨달으셨어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고 조건 없이 믿어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첫 번째 성공에 자신감을 얻으신 할머니에게 두 번째 시험이 찾아왔어요. 이혼한 딸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예준이가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는데. 초등학교 4학년 손자 예준이 얘기였어요. 친구들이 태권도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였죠. 그래, 좋은 생각이네. 할머니 마음이 살짝 열렸어요.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딸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거든요. 아이 교육에 신경 쓸 여유가 없을 텐데 예준이가 뭔가 배우고 싶어 한다니 기특하기도 하고. 그런데 엄마, 요즘 프리랜서 일이 좀 불안정해서 학원비가 부담이 돼요. 그 순간 할머니 머릿속에 번개가 쳤어요. 예전 같았으면 0.1초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깟 학원비가 뭐 대수야? 할머니가 다 내줄게. 실제로 작년까지도 그러셨거든요. 예준이 영어 학원비를 8개월 동안 내주셨어요. 그때는 얼마나 뿌듯하셨는지. 우리 손자 영어 잘하게 해주는 할머니라는 만족감에 가득 차 계셨거든요. 통장에서 돈 나가는 것도 전혀 아깝지 않으셨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상한 걸 발견하셨어요. 영어 학원비를 내준 지 몇 달 지나자 예준이 반응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할머니 고마워요. 였는데 나중엔 응, 알았어 정도였어요. 할머니가 돈을 낼 때마다 예준이의 감사 표현이 점점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딸에게서도 연락이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예준이가 수학도 좀 어려워해서 미술도 배우면 창의성 개발에 좋다던데. 어느새 한 달에 거의 60만 원을 손자 교육비로 지출하고 계셨어요. 작은 아들 연애 상담을 받은 후 모든 게 달리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혹시 내가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습관이 된 건 아닐까? 손자에게 무엇이든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준 건 아닐까? 딸의 태권도 학원비 요청 전화를 받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이번엔 다르게 해보자. 딸아, 예준이에게 직접 전화해 볼게. 엄마가 직접요? 손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예준아, 태권도 정말 배우고 싶어? 네. 할머니, 정말 배우고 싶어요. 친구 민수가 태권도 하는 거 봤는데 너무 멋져요. 그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확 약해지셨어요. 그냥 내줄까? 우리 손자 하고 싶은 거. 하지만 꾹 참으셨어요. 그래, 할머니도 예준이가 태권도 배우면 좋겠어. 와, 할머니. 그런데 다음 말씀이 예준이에게는 완전 예상 밖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제안 하나 할게. 예준이가 용돈을 모아서 첫 달 학원비를 내보는 게 어떨까? 전화 너머로 완전 정적이 흘렀어요. 엄마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예준이가 어떻게 그 돈을? 딸아, 잠깐만. 예준이 생각을 먼저 들어보자. 예준이가 천천히 말했어요. 할머니, 그럼 제가 용돈을 모으면 정말 태권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할머니는 예준이가 스스로 해내는 걸 보고 싶어. 할머니가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준아, 할머니가 해주는 건 쉽지만 내가 직접 해내면 훨씬 더 뿌듯할 거야. 안 그럴까?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는 정말 마음이 복잡하셨어요. 내가 너무 매정한 할머니가 된 건 아닐까? 다른 할머니들은 다 해주는데. 혹시 예준이가 포기하면 어쩌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셨어요. 작년에 영어 학원비 줄 때 예준이가 얼마나 당연하게 받았는지. 노력 없이 얻는 것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텐데.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예준이가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요. 응? 무슨 일?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나서더라고요. 설거지하면 하루에 1,000원, 방 정리하면 1,000원. 이런 식으로 용돈을 벌고 있어요. 정말? 그리고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가서 할 일이 없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신문 정리하고 우편함 청소해주고. 목소리에서 놀라움과 함께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엄마, 솔직히 처음엔 엄마가 왜 그러시나 했는데 이제 완전 이해해요. 예준이가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저도 쉽게 사주지 말고 아이가 노력할 기회를 줘야겠어요. 한 달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준이가 할머니 집에 놀러와서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태권도 학원 등록했어요. 제 돈으로요. 손에 든 통장을 보여주면서 빛나는 눈으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어떤 기분이니? 뭔가 완전 달라요. 어떻게 달라? 예전에 영어 학원 다닐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 제가 직접 번 돈이니까 아까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장에서도 선생님 말씀 정말 잘 들어요. 더 놀라운 건 예준이의 변화였어요. 집에서도 책임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용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집안일을 이제는 당연한 일로 여기게 됐어요. 엄마가 힘들어하면 먼저 도와주려고 하고 자기 물건도 스스로 정리하게 됐다고 해요. 지금 이 가족에는 새로운 문화가 생겼어요. 예준이가 뭔가 갖고 싶어 하면 바로 사주지 않고 정말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준이가 스스로 방법을 찾아요. 용돈을 모으거나 집안일을 돕거나 그렇게 얻은 것들을 훨씬 더 소중히 여기더라고 해요. 30년간 상담을 해오면서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조부모나 부모가 선의로 돈을 주는 경우 말이에요. 처음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 반복되면 고마움은 점점 희미해지고 대신 당연함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적응현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처음엔 큰 감사함을 느끼지만 반복될수록 그 감정은 희석되고 기대치만 높아진다는 거죠. 김복순 할머니가 하신 선택은 정말 지혜로운 거였어요. 돈을 주는 대신 스스로 해낼 기회를 주신 거죠. 그 결과 예준이는 돈의 소중함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노력하는 즐거움과 성취감까지 얻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 두 번째 경험을 통해 또 다른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위험한 방법이었구나. 진짜 사랑은 해줄 수 있지만 안 해주는 그 어려운 참음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할머니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세 번째 시험은 며느리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인 큰손녀가 대학 진로를 놓고 가족들과 갈등을 빚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더라는 거예요. 어머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딸이 미술대학에 가겠다고 해서 저랑 아버지랑 매일 싸워요. 부부는 딸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미술로는 먹고 살기 힘들지 않겠냐는 걱정이었죠. 하지만 딸은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 없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아요. 딸은 방문 닫고 안 나오고 남편은 화만 내고 저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며느리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런 조언을 하셨을 거예요. 아이 뜻을 좀 들어봐. 요즘은 시대가 달라. 부모가 너무 고집부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작은 아들 연애, 손자 학원비, 이 모든 경험이 할머니를 바꿔놨거든요. 며느리야. 네, 어머님.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저요? 며느리가 완전 당황했어요. 평소 어머님이라면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할 텐데 이번엔 의견을 물어보시니까 말이에요. 사실 저도 정말 고민이에요. 딸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걱정도 되고 며느리가 천천히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딸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경제적인 걱정도 되잖아요. 딸과는 제대로 얘기해봤어? 그게 남편이 워낙 강하게 반대하니까 저도 딸 편을 들기가 어려워서 제대로 대화를 못 해봤어요. 할머니 마음이 막 답답하셨어요. 당장 가서 다 해결해주고 싶은데 며느리가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하지만 며느리가 계속 말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님, 사실 제가 젊었을 때도 꿈이 있었어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더 고민이 되는 거야? 네. 제가 포기한 게 후회되기도 하고 딸은 저처럼 후회하며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또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며느리 목소리에 서서히 확신이 생기는 걸 느끼셨어요. 어머님, 저 남편한테 제 생각을 제대로 얘기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딸과도 진솔한 대화를 해봐야겠어요. 딸의 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현실적인 계획도 함께 세워보고 어머님이 직접 나서주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순간 할머니가 깨달으셨어요. 아, 며느리가 혼자서 답을 찾고 있구나. 나는 그냥 들어주기만 했는데. 일주일 후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됐어?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엔 말이 안 통했는데 제가 예전에 꿈을 포기했던 얘기를 하니까 남편도 이해하더라고요. 그리고 딸과도 하루 종일 얘기했어요. 미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결론이 어떻게 났어? 딸이 정말 진지하게 준비해 왔더라고요. 포트폴리오도 혼자 만들고, 미술 선생님과도 상담을 여러 번 했고, 졸업 후 계획까지 나름대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남편도 마음을 바꿨어요. 조건부로 허락했어요.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방학 때는 관련 업체에서 인턴십도 하기로 했고요. 며느리 목소리가 정말 밝아졌어요. 어머님, 그런데 이번 일로 제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예전엔 어머님이나 남편이 결정해주면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직접 해결하니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딸과의 관계도 훨씬 가까워졌어요. 진솔하게 대화하니까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할머니가 그때 정말 큰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사랑한다고 다 해주는 게 정말 사랑일까? 자식이나 며느리가 스스로 해낼 기회를 빼앗은 건 아닐까? 믿고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구나. 30년간 상담을 해오면서 이런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어요. 어르신들이 가족을 위해 뭐든 해주려고 하시거든요. 물론 선의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게 가족의 성장을 방해할 때가 많아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거죠. 김복순 할머니가 하신 선택은 정말 지혜로운 거였어요. 나서고 싶은 마음을 참고 며느리를 믿고 기다리신 거죠. 그 결과 며느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동시에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와 할머니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느리가 이제는 고민이 있으면 먼저 할머니께 전화를 드려요.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니라 대화 상대로서 말이에요. 어머님과 얘기하면 마음이 정리가 돼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니까 스스로 답을 찾게 돼요. 마트에서 할머니를 피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요. 하지만 할머니에게 가장 어려운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어요. 70년 넘게 몸에 밴 습관과의 싸움이었거든요. 동창회에 가신 일이 있었어요. 5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라 얼마나 반가우셨는지. 그런데 대화 주제가 온통 자녀 자랑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대기업 임원이야. 딸이 의사 됐어. 손자가 서울대 들어갔어. 며느리가 공무원이야. 처음엔 그냥 웃으며 들으셨어요. 다들 잘 됐네. 그런데 점점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큰아들은 그냥 회사원이고, 작은아들은 작은 카페 운영하고, 딸은 이혼해서 혼자 아이 키우고, 물론 다들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남들과 비교하니까 왠지 초라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 키웠나? 좀 더 엄하게 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었다고 해요. 마음속에서 이상한 목소리가 들렸대요. 7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 순식간에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동안 3번의 경험으로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또 같은 함정에 빠지신 거죠. 집에 와서 큰아들이 놀러 왔을 때였어요. 무심코 이런 말이 나왔대요. 아들아, 김할머니 아들은 이번에 임원 승진했다던데. 그 순간 아들 표정이 확 돌변했어요. 엄마는 항상 남과 비교만 하시네요. 할머니 가슴이 철렁했대요. 아, 또 했구나. 왜 또 같은 실수를? 그동안 배운 게 뭐냐고요. 결국 또 같은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며칠 동안 아들과 연락이 안 됐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셨대요. 할머니가 상담실에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길, 선생님, 저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70년을 넘게 살았는데도 왜 이런 실수를 계속할까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70년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숙제, 바로 비교하지 않기였던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미안한 마음에 큰아들이 다니는 회사 근처 카페에 찾아가셨어요. 사과하러 간 건데 아들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셨대요.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이더라는 거예요. 얼굴도 많이 야위고 어깨도 축 처져 있고 임원 승진 얘기를 했던 게 더욱 미안해지셨어요. 조용한 구석자리에서 아들과 마주 앉으셨어요. 아들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날 엄마가 한 말. 정말 상처됐지? 아들이 한참 있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 사실 요즘 회사에서 정말 힘들어요. 승진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데 엄마까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시니까 아들 목소리가 떨리더라는 거예요. 저도 승진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운이 없는 건지 매번 떨어져요. 그럴 때마다 가족들한테 실망만 안겨드리는 것 같아서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할머니가 그때 깨달으셨어요. 아, 우리 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혼자 힘들어했을까? 내가 비교하는 말 한마디가 아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 아들아, 엄마가 정말 몰랐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엄마는 승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내가 매일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사는 모습. 그게 엄마에겐 세상 어떤 성공보다 소중해. 아들의 표정이 서서히 밝아지는 걸 보셨어요. 48년 동안 너를 키워봤는데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엄마가 가장 잘 알아. 다른 사람 성공이 뭐가 중요해? 우리 아들이 최고야. 그날 이후 할머니는 절대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어. 너만의 방식이 멋있어. 결과보다 내 노력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워.
이런 말들을 들으면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 어깨가 쫙 펴진다고 하세요. 동창회에 가서도 달라지셨어요. 다른 분들이 자녀 자랑을 해도 흔들리지 않으세요. 정말 잘 됐네요. 하고 진심으로 축하해드려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얘기를 할 때도 성과가 아니라 사람됨을 자랑하신대요. 우리 큰아들은 가족을 정말 사랑해요. 작은아들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마음씨가 고와요. 딸은 혼자서도 아이를 정말 잘 키워요. 이렇게 말하면 할머니 마음도 더 뿌듯해진다고 하세요. 지금 김복순 할머니 가족은 정말 달라졌어요. 큰아들은 자주 연락해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하면서 안부도 묻고 회사 얘기도 편하게 해요. 작은아들은 결혼 준비 얘기를 즐겁게 들려주고 딸은 고민이 있으면 먼저 상의해요. 며느리도 편하게 인사해요. 마트에서 만나면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환하게 웃어줘요. 그리고 손자 예준이는 할머니 집 오는 걸 좋아해요. 할머니는 제 말을 정말 잘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요. 할머니가 상담실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선생님, 72년을 살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자식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해결사가 아니라 든든한 지지자였구나.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틀려도 괜찮다고 안아주는 그런 부모였구나. 사랑한다는 말 대신 믿는다는 말이 때로는 더 큰 힘이 되는구나. 이제 알겠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게 한 걸음 물러서는 거였구나. 그게 진짜 어른의 사랑이고 진짜 부모의 지혜구나. 30년간 가족 상담을 해오면서 김복순 할머니만큼 큰 변화를 보여주신 분은 처음이었어요. 할머니가 하신 4가지 일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첫째, 침묵의 지혜. 말하고 싶어도 참는 것. 둘째, 거절의 사랑. 해줄 수 있어도 안 해주는 것. 셋째, 믿음의 힘. 나서고 싶어도 믿고 기다리는 것. 넷째, 비교하지 않기.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예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참는 것이고, 때로는 믿는 것이고, 때로는 물러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늦은 게 아니에요. 72세에 깨달아도 충분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몰랐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게 사랑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어요. 조금씩 천천히. 자녀들도 기다려줄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기다려준 것처럼 이제 그들이 우리의 변화를 기다려줄 차례니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시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내일부터 한 번씩만 해보세요. 묻고 싶어도 참아보고, 주고 싶어도 기다려보고, 나서고 싶어도 믿어보고, 비교하고 싶어도 인정해보세요. 분명 달라질 거예요. 우리 마음도, 아이들 마음도. 김복순 할머니가 마지막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마트에서 며느리에게 외면당한 그 순간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72년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준 순간이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혹시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그것도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김복순 할머니가 하셨듯이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사랑하는 방법이 바뀌어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진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아름다운 관계의 꽃을 피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족상담사 이동규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